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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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올해 마지막 이게 방송이잖아요. 그죠?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대박.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주도의 재발견 마지막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끝낸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에도 또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어서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특집. 네네. 오늘은 그냥 위스키나 주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에게 궁금해하셔서 뭐 질문을 해주신 내용들을 저희 잔이유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각자 패널들이 답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 2월부터 처음 원래 알고 지내던 세 사람이 만나서 기획을 시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다가 이런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해서 이제 잭이라고 하는 또 한 친구를 넣어서 4명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첫 에피소드를 올리게 되었었고 올해 이제 50번째 에피소드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잭은 잠시 공석 중이고요. 조만간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이제 궁금한 점을 좀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네네. 그 지난 에피소드하고 그 지지난 에피소드에 이제 네네. 앞에 저희가 멘트로 좀 뭐 주도의 재발견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남겨달라고 했는데 사실 댓글은 많이 안 달렸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애청자분들이 저희 바에 이제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이 이제 구두상으로 많이 질문해 주신 거를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손님분들이 이렇게 다 좀 저희는 애청자들이 좀 약간 이게 좀 부끄러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일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웹상에서는 잘 안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냥 그 로그인 안 하셔도 그냥 청취는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그냥 들으시고 굳이 뭐 이렇게 회원가입이나 뭐 사이트 그러니까요. 가입을 안 하시니까 저희도 놀라는 게 구독자 수는 많지는 않지만 네. 그 몇 분이 이렇게 들었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되죠? 꽤 많이 나오죠. 네, 뭐 에피소드도 뭐 많으면은 거의 뭐 한 5천, 6천 하나 에피소드만 해도 그렇게 들은 에피소드도 있고 뭐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이제 하나씩 업로드를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모든 에피소드를 통틀어서 이제 청취하는 횟수가 거의 1000에서 2000회 사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많이 재생되면 5,000회 네. 그리고 못해도 한 1, 2,000회 이상은 다 재생이 된다는 네, 거네요. 그 그렇죠. 주에. 네. 저희 나쁘지 않네요. 오늘. 자체 평가. 근데 뭐 사실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구독자 수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또 보니까 550명 정도 돼요. 현재 구독하시는 분들이.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댓글이라든지 좋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뭐 해주지는 않으세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지는 않지만 어쨌건 그렇게 많이 청취를 해주신다는 거고 또 그게 로그인을 하고서 듣는 거를만 집계가 되는지 아니면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것 집계가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많은 그런 수의 플레이 그 청취를 하고 계시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저희 해외 방송국도 있지 않나요? 뭐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뭐 베트남? 뭐 미국 멋있다. 맞습니다. 저희 글로벌 방송. 그리고 한때 저희 구독자 수 한 1,300명까지 찍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훅 빠져가지고 엄청 당황. 걱정했었는데 아무튼 네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여러분들이 저희 주도의 재발견 팀에 좀 궁금한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뭐 답변이라든지 재밌는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각 패널들의 업장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뭐 소개를 하는 듯 마는 듯 막 이렇게 많이 해주셨다. 근데 그냥 확실하게 좀 공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티님 먼저 공개를 좀 해주시죠. 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송파 잠실에 뭐 예전에 이제 신천역이라고 하고 요즘은 잠실 세내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비바라비다 뮤지엄과 예전 비바라비다를 이제 뭐 이름이 바뀌어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렇게 두 군데 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한 6년 정도 가게가 되었고요. 오너시죠, 오너.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네. 그리고 저랑 이제 그 둘기님, 비둘기님은 같은 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저희는 이제 삼성동에 몰트바 배럴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뭐 위스키 애호가 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는 그렇죠. 그런 바입니다. 네. 저희 뭐 위스키 애호가 분들이 위스키의 성지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것까지. 아무튼 뭐 많은 종류의 위스키를 이렇게 좀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많이들. 저희도 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바라비다 그와 그 몰트바 배럴 같은 경우는 위스키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쯤 찾아주시고 또 오셨을 때 먼저 아는 척 좀 아는 척 해주시면 저희가 먼저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어서 약간 그런 거 있다니까요. 요즘에 막 방송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님들끼리 우리 짠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주도의 자발견도 나와요. 뭐 위스키 관심 있으면은 주도의 자발견 한번 들어보라고. 아 손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한번 그랬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비둘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하면 좀 민망하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사실 저분이 비둘기라고. 진짜? 진짜요? 진짜? 뭐라도 좀 챙겨드리고. 재밌다. 약간 놀라시지 않았어요? 네, 이제 네. 비둘기 하면 좀 가녀린 이미지가 있는데 물론 목소리가 좀 두툼하는데 약간 상남자 포스잖아요. 맞아. 데킬라가 어울리는 남자. 너무 민망해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도 오시면 많이 아는 척 해주세요. 사실 뭐 근데 저희 청취자들 분들은 중에는 대부분 다 이제 뭐 저희 두 업장에 오시는 손님분들도 많으실 거고 맞아요. 뭐 지인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 그 비바라비다와 몰트바 배럴을 방문 안 해보신 청취자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나중에 한번 꼭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아는 척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유튜브를 안 하고 팟캐스트를 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들 이제 주류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뭐 유튜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티? 저는 우선 살 좀 빼면 이 급변하고 있어서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안 하는 이유는 너무 생긴 게 오징어들이라서 농담이고요. 근데 그리고 약간 팟캐스트를 처음에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이런 걸 컨텐츠를 다룰 수 있는 걸 해보고 싶다. 근데 또 저희는 같은 업장이니까 그런 대화를 하다가 근데 유튜브는 뭔가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 시간을 빼서 뭔가 편집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또 알아서 그래서 그럼 팟캐스트를 해보자. 그리고 그쵸? 생각보다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접근이 좀 더 빨리 편하니까. 시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삼티니님이 워낙 이제 꿀보이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또 이게 하나의 그거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처음에 그 둘기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같은 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 시작했고 가장 먼저 생각한 이제 우리가 영입해야 될 1순위가 우리 삼티니님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이다 이런 느낌. 너무 느끼한데 이거 큰일 난대요. 저. 그리고 뭐 그 잭브로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첫 시간에도 아마 그런 얘기 했었을 것 같은데 저희 세 명이 약간 텐션이 좀 이렇게 막 업되는 텐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차분히 좀 깔리는 그런 느낌인데
우리 또 잭브로님은 엄청 텐션이 음. 좋으니까 이제 그런 분을 한 명 더 끼면 더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4명의 패널이 그쵸. 딱 완성이 됐었죠. 네. 그리고 잭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약간 크리에이터 같은 그렇죠. 일도 음.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뭔가 딱이다 이렇게 해서 주류 관련된 얘기 말고 이면의 어떤 그런 네. 것들을 또 박학다식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면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유훈가 아니 근데 나 그런 이미지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순간 빨개지셨어. 얼굴이 이제 빨개지셨어 순간. 지금 또 약간 당황스러운데 우리 그 에피소드 1 할 때가 생각나네요.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경험도 그래서 유튜브 하실 생각 없나요? 이런 질문도 음. 있어요. 유튜브 혹시 계획 있나요? 뭐 반응이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듣고 하시면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그런 반응에 보답을 해야 하니까 그때가 된다면은 이제 유튜브도 생각이 있죠. 네. 뭐 아이디어 회의하고 매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첫 에피소드를 찍을 때부터 이제 같이 영상도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다 촬영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처음엔 다 녹화했었네요. 6편 네. 정도는 녹화도 같이 했었는데. 저희 그것도 있지 않아요? 이 둘기님 집에서도 이렇게 막 술 맞아요. 먹으면서 네네네. 저희 첫 번째 회식했을 때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막 그런 거 찍고 기억이 난다. 예. 그런 거를 좀 유튜브로 해볼까도 했는데 뭐 어찌 됐건 네 그게 여러 가지 또 이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유튜브는 아직까지는 그죠 조금 그렇죠.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근데 코로나가 길어지면 뭐 어쩔 그렇죠. 수 없이 또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9시 영업 제한이 길어진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고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청취자 좀 늘어나고 요청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그렇죠. 네,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튜브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모습을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또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둘기님 여자분과 처음 마신 술은 뭔가요? 이런 질문이 지금 이거는 목소리 톤이 갑자기 뭔가 기대를 많이 하는 게 벌써 묻어납니다. 이거는 어우. 그 팟캐스트 저희 그 페이지에 직접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남겨주신 분이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 근데 너무 짓궂어가지고 뭐 근데 일단은 처음 마신 거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긴 해요. 여자분과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그런 걸 다루니까 뭔가 처음 바를 간 거는 기억이 나요. 처음 바를 갔을 때는 여자분과 갔나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과 처음 갔을 때. 그 전에도 이제 주구장창 다녔는데 이제 여자. 근데 그게 텀이 얼마 안 돼요. 저는 20살 딱 되고 그냥 바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제 여자분과 마신 거는 저는 마티니였어요. 칵테일을 드셨군요. 네, 칵테일을 마셨고 그러고 이제 그분과 곧 만났죠. 그쵸. 사귀신 분이요. 그렇죠, 네. 그때가 딱 20살 겨울. 그러니까 진짜 딱 그 정식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딱 됐을 때. 뭐 그랬고 뭐 작업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맞아. 작업주. 네, 작업주라는 말이 너무 촌스럽다. 이거 뭔가 이분의 연령대가 살짝 상상이 되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술을 좋아하니까 아무거나 마시게 하지는 않죠. 물론 그러니까 내가 이분 너무 많이 든다 이러면은 또 사실 바텐더가 제일 빛나는 곳이 또 바지 않겠습니까? 뭔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뭔가 그 어떤 저한테 편한 공간이니까. 근데 그분에겐 불편한 공간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의 어떤 여유로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무기지. 뭔가 작업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게 다음 질문인데 이게 뭐 소개팅 같은 거 하는 분들이 그래도 왕왕 있어요. 그 네네네. 바에 소개팅 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애프터로 밥 오시는 먹고, 경우도 네. 있고 약간 그렇게 오는데 뭐 이제 예를 들면 남자 기준 아니면 여자 기준도 될 수 있지만 어쨌건 상대방에게 약간 위스키를 한 잔 추천한다면 그런 좀 약간 첫 만남, 약간 설레이는 분위기에서
뭔가 어떤 위스키를 마시면 좋을까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아니면 뭐 좀 약간 아는 척 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소개팅하는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어떤 위스키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뭐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저는 소개팅을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이제 가물가물한데. 아니 뭐 바 사장님의 입장으로 소개팅하러 오신 분들이 두 분이 딱 앉아 있다. 네네네.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뭔가 두 분이 저는 만약에 이제 제가 소개팅을 해서 여자분하고 만약에 바를 갔다. 간다면 만약에 네네네. 여자분이 마음에 들 때와 안 들 때가 좀 틀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하나씩 해주세요. 마음에 들면 물론 이제 여자분 취향 따라서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분이 좀 조용조용하고 뭐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화끈한 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저는 좋아하지만 화끈하면 파이어볼. 뭐 하여튼 뭐 도수 높고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뭐 아드백 같은 것도 처음에 괜찮을 것 같고. 아드백 왜냐면 슈퍼노바 이제 이런 거. 이분이 그죠. 슈퍼노바는 이제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쵸. 아깝다. 쓰지 않겠다. 근데 뭐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일부러 뭐 된장국이나 뭐 그렇죠, 청국장이나 그렇죠. 이런 집 데리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한번 이제 오히려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걸 한번 드려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값싸고 아, 뭔가 맛없고 뭐 깜짝 놀라게 할 수 호불호 있는 확 이런, 갈리는 네. 그런 위스키. 나는 만약에 그러면 엄청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야죠. 보자마자 맥켈란 30년. 아드백을 좋아할 것이냐 제가 이제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좀 폭탄이다.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아드백 네네네. 같은 스모키한 위스키. 아드백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그걸 싫어하실 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호불호가 갈리다 갈리는 보니까. 위스키를 줄 거고 저는 꼬냑 먹을 것 같습니다. 네네. 향이 좋고. 네, 우선 향이 좋고 우아하게. 부드럽고 뭐 여성들이 좋아할 확률도 크고. 혹시 그럼 가장 좋아하시는 꼬냑 뭐 하나? 저는 원래 까뮤 좋아했었는데 음. 요즘은 뭐 까뮤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까뮤. 옛날에 이제 까뮤. 올드 바틀들 많이 먹었었는데 구하기가 힘들어서. 오케이. 그럼 우리 둘기님은요? 둘기님도 두 개 얘기해 주세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 우리 형한테도 꼭 물어보자. 네. 네 마음에 안 들면은 바를 왜 가요? 아니. 아, 그렇구나. 네. 이게 확실히 우리는 그 세대가 우리는 다르네.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한 매너 3번 싸움. 정도 만나지. 맞아. 이렇게 가야죠. 그럼. 뭐 맞아. 요즘 소개팅 어디서 해요? 하면은 무조건 커피숍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바로 들면 그냥 커피 한 잔 맞아. 먹고 그냥 헤어지고. 각자 더치하고 나간다면서요. 저는 마음에 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음. 일단 처음에는 칵테일을 추천할 것 같아요. 아니 위스키 해주세요. 근데 이제 칵테일 그래도 뭐요? 그럼 칵테일 뭐?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처음 이제 마음에 딱 만난 들면? 자리에서 그분한테 소개를 시켰 프렌치 키스? 아니 클로버 클럽 이런 거 클럽 약간 클럽. 편하게 마실 좀 수 있고 달달하니. 예쁘고 막 이런 느낌 뭔가 뭐 그런 거 이제 한 잔 먹고 이제 뭐 그 처음 여자분과 빠갔을 때도 그거였나요? 마틴. 아니요 그럼 그때는 본인은 마틴. 저는 마틴이었고 그분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근데 제가 마틴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칵테일을 하고 그다음에 위스키를 한다라고 하면 마음에 들면 네 저는 또 그때 거기서 제가 추천해줬던 게 글렌모렌지 퀸타루반이었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냥 되게 마시기도 편하게 편하고 좀 은은하게 단맛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스키라고 하는 게 좀 뭔가 도수가 높고 이런 인식을 좀 깨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도 좀 합리적이고 뭐 그런 진짜 마음에 든다. 고수성 백켈라 까야죠. 가나요? 백켈라 25년 한 잔 주세요. 그래도 좀 쓸 줄 아는 남자네. 그렇죠. 저는 가성비 나오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빨 안 가는데 마음에 안 든다면 뭐 데킬라 같은 거. 자, 데킬라 한 잔씩 무서운 먹자. 남자네. 호세쿠엘고 네. 시행하는 거죠. 꼬세쿠엘 뭐 먹고 죽자. 골드 이런 거 해가지고 오렌지 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아니죠. 저는 뭐 생각해봤는데 가장 이제 좀 일반적인 아니면은 정말 그냥 FM 같은 답을 주자면 마음에 들어 괜찮아. 그러면 저는 시그넷을 글렌모렌지 시그넷을 많이 추천드려요 손님한테. 우리가 업셀링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맛을 가지고 있고 스토리텔링 하기도 좋고 그러면서 저는 에스프레소 한 잔과 초콜릿을 같이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드셔보시라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위스키만 마시는 게 아니라 뭐 커피도 한 잔 얻어 먹고 초콜릿도 조금 먹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일석이조의 느낌이지도 않나 그런 것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마음에 든다 하면은 저는 글렌모렌지가 사실 제일 무난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글렌모렌지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지금은 보기 힘들지만 아스타라는 제품이 있어요. 조금 도수 높게 나온.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맛도 맛이지만 그 아스타라는 게 긴 여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긴 여정을 50도가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그 프라이빗 에디션 중에서 유일하게 그렇죠. 고도수를 이제 매기시겠다는 그런 거네.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취하게 만들겠다. 그렇죠. 아니 그냥 뭔가 저는 위스키 본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맛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약간 썰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여정을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긴 여정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아스타를 한잔 마시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무조건 옥토모, 아드백, 슈퍼노바 이런 거 가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라가블린 16년? 근데 그건 좀 맛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느낌이 없잖아요. 뭐 라프로이 이런 게 톡방 같은 네. 폭탄 같은 느낌이 없나? 네. 아니면 그런 거. 아무튼 스모키한 위스키 근데 스모키한 위스키 줄 것 같은데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엄청 좋아할 수 있죠. 이 사람 다 좋아하나? 아니면 약간 이 사람 뭐지? 이런 느낌 들 수도 있잖아. 왜 나한테?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렇다고 돈 쓰기 아까우니까 뭐 저렴한 위스키, 저렴한 술 줄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위스키의 캐릭터를 그렇죠. 보고선 할 것 같다는 느낌. 여자분이 오히려 나를 거절한 남자는 처음이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날의 어떤 그걸 기억하는 거야. 너무 임팩트 있는 술이잖아. 그래서 막 그 위스키를 마실 못 잊어. 때마다 생각이 나. 평생. 그래서 맨날 다음 거 넘어가시죠. 인스타에다가 막 이거 오늘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혼자 빠가가지고 그 막 아드백 사진 찍어서 막 포스팅하고. 큰일 났다. 그럼 완전 폴린 러브. 그리고 바텐더한테 계속 얘기하고 술 취해서 내가 그놈을.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잭브로님 팬입니다. 잭브로님 언제 복귀하시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잭브로 보고 싶어요. 저희 이따 회식하기로 했으니까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오늘 만나기로 물어봐서 했으니까. 그 공지를 해야겠다. 공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네. 오늘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패널님들 주량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요.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소주 한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어제 둘기님이랑 같이 먹었거든요 술을. 네네네. 근데 우리 각 2병씩 먹었나요? 아니 그 3병이라던데요? 각 3병? 각 3병씩 페트 있잖아요. 큰 걸로 먹었어요. 페트 500ml짜리. 500ml인가? 그거로 5개를 3명에서 깠으니까. 2.5리터네요. 끝나고 360ml가 한 병이니까. 아무튼 그냥 3명에서 많이 10병 먹었는데 사실 저는 뭐 소주로 치면 한 병 정도 먹는다고 얘기를 하고 뭐 맥주야 뭐 사실 그냥 배불러서 안 먹는 정도로 먹긴 하고 그다음에 뭐 위스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렇게 향이 강한 술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꼬냑도 잘 못 먹고 꼬냑보다 오히려 위스키 이렇게 먹는데 위스키도 저는 사실 약간 스모키한 위스키를 좋아하니까 많이 못 마셔요. 그래서 뭐 정말 많이 마시면은 한 서너 잔? 위스키 한 서너 잔? 적게 마시면 한두 잔? 이게 이제 저도 누가 물으면 저 소주 그냥 하나 반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우리 때의 그런 약간 뭐 겸손해야 된다. 진짜 웃긴다. 뭐 이런 거. 저희 회식하면은 얼만큼을 먹는데. 아니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먹을 때 뭐 2병도 먹고 3병도 먹고 하고 뭐 안 먹을 때는 반 병만 먹어도 취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우리 삼티니님 뭐 어느 정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실 너무 잘 알아 우리끼리는. 그러니까 저는 일종 주류를 잘 먹고 일종 주류는 굉장히 못 먹어요. 우선 맥주 같은 맞아. 거 잘 못 탄산 있는 먹고, 거 잘 못 드시네. 네네 막걸리 아주 못 먹고요. 근데 뭐 소주는 잘 먹으면은 저도 젊었을 땐 정말 잘 먹었고 요즘은 그냥 한 2병 정도는 그냥 무난히 먹는 것 같아요. 먹으면. 네네. 여러분 삼티니님 왜 삼티니님인지 아시죠?
네. 아니요, 마티니 요즘 기본 체력이 3잔 드십니다. 체력이 좀 안 좋습니다 요즘.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제일 잘 드시는 여기 또 아이 우리 근데 또 술에 살고 술에 죽는 그쵸. 우리 둘기. 저는 이제 한 365일 있다면 한 350일 정도는 술을 먹지 않나 싶은데, 근데 저는 소주를 먹으면은 약간 친구들 편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원칙이 1시간 반 한 병 반이에요. 1시간 반 동안 한 병 반 먹으면 딱 좋아요. 각자 한 병 반. 네. 뭐 각자는 상관이 없는데 저 혼자 마셔도 어쨌건 잘. 네, 한 시간 그때가 딱 뭔가 정신도 약간 이렇게 업셋돼가지고 맑고 막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뭐 와인 뭐 한 2병. 와인 2병이요? 네. 와, 그러니까 잘 술을 드시는데요? 잘 안 가리는데,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거는 못 먹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게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걸리는 그렇지, 또 한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 네. 그러고 뭐 잘 먹습니다 저는 술을 뭐. 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줄 알았죠. 당연히 내가 여기서 제일 젊고 술 제일 잘 먹겠지 했는데, 제가 이 주도 재발견 회식할 때마다 제일 취해가지고 제일 먼저 죽어요. 바에서 뭐 엎드려 자고 뭐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삼촌님이랑 술을 마실 때는 살짝 긴장을 한다. 왜 또 저예요? 아, 삼티님이 진짜 잘 마셔. 네, 아니야, 잘 보면은 드세요. 진짜 잘 진짜 마셔. 잘 드세요. 제가 봤을 때 잭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잭이 잭프로. 저번에 저희 같이 회식하고 잭프로도 두 분 먼저 가신 다음에 아 맞아. 잭이 집에 가고 싶은데 저를 붙잡고 한 1시간을 지하철역 앞에서 뭐 형 어떻고 저쩌고 막 얘는 더 먹이든가 빨리 도망가야겠다. 더 많이 먹이던가. 맞아. 그리고 뭐 다음 질문은 이제 최애 위스키는 뭔가요? 라는 질문도 있고, 아니면 뭐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가 있는 뭐 위스키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저요? 네네. 이게 제가 이제 뭐 처음 이걸 할 때 제가 이제 삼티니와 이제 맥봉 중에 두 가지의 이제 닉네임을 고민했는데, 맥켈란을 처음 먹었을 때가 기억에 굉장히 남고, 그리고 이제 증류소 가서 먹었을 때 그것도 이제 맥켈란이긴 했지만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맥켈란 좋죠. 맛있어서. 싱글 몰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 접했을 때 그때는 그 되게 독했어요. 독하고 맛도 이 향도 강해서 네. 그 기억이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때는 이제 맥켈란 글렌피딕 외에는 없던 시절이라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맥켈란이 제일 맛있었던 위스키 꼽으면 뭐 가격을 따지지 않으면 맥켈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둘기님은요? 저는 가격 약간 상관없이 뭐 그냥 어떤 증류소, 특정 증류소를 좀 꼽는다면. 근데 저도 사실 맥켈란. 맥켈란이어서. 맥켈란. 근데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그 맥켈란은 올드를 마셨을 때는 완전히 그냥 다른 위스키잖아요. 맞아. 이제 요즘에는 아예 만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납득이 됐어요. 그냥 이 맥켈란이라고 하는 곳이 왜 비싸고 왜 사람들 그렇게 찾고 마시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모든 게 딱 이해됐던 거라서 싱글몰트를 이제 공부하면서 뭔가 딱 그냥 뇌리에 박힌 거는, 저는 그 1967년도에 이제 증류를 한 맥켈란 18년이 마셨을 때 그냥 모든 처음 마셔보는 맛, 진짜 뭐 그런 느낌이었고,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기억에 남는 거는 아드백 10. 네, 그냥 처음으로 제가 친한 친구랑 위스키 싱글몰트를 한 병을 마셨거든요. 제가 딱 집에 독립할 때 그거를 밤새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일어났는데 하루 종일 아드백 냄새가 나가지고 숨을 쉴 때마다. 그래서 근데 좀 의미가 있었고, 그 보틀을 아직 빈 병을 갖고 있어요 집에. 오. 기념적인. 뭐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라가블린 16년을 가장 좀 사랑합니다. 네. 제가 처음 마셨던 싱글 몰트 위스키 6종, 그죠? 6종 중에 하나였는데 임팩트가 너무 강했고 너무 맛있게, 저는 그 호불호가 확 갈리는 그 피트에서 오는 그런 스모키함과 여러 가지 그런 맛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확 빠졌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위스키가 있었구나. 내가 뭐 이런
술을 그 전에도 많이 마셨지만 제가 네네. 그 당시에 나이가 한 34, 음. 뭐 이때니까 음. 술을 많이 마셨을 거잖아요. 물론 뭐 블렌디드 위스키를 주로 마셨지만 그랬는데 아 이런 위스키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가 조니워커 블루였어요. 그냥 그 블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이미지 뭔가 성공한 남자의 위스키 그래서 나는 언젠가 저 위스키를 내가 그냥 제일 좋아하고 즐겨 마실 거야.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마실 거야라는 그런 어떤 나름의 목표도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좋아했는데 그 스모키한 풍미, 그러니까 그 조니워커 블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모키한 풍미가 아 이런 위스키가 섞이면서 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빠졌어요. 그래서 라가블렌 16년 가장 좋아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 아까 증류소 투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맥켈란이랑 우리 그 글렌로티스랑 하일랜드 파크 이렇게 세 군데 증류소 투어 같이 갔을 때 하일랜드 파크 증류소 가서 그 왜 막 그 해안가 절벽 같은 데서 하일랜드 파크 18년을 한 잔씩 딱 마셨거든요. 네. 그 위스키 정말 기억나요. 음. 정말 잊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해에 가장 기억에 남는 위스키 최고의 위스키를 저는 하일랜드 파크 18년으로 뽑았거든요. 그 너무 좋았어요. 그냥 맞아. 광활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위스키 한 잔 딱 먹는 게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음. 바람이 엄청 세서 정말 헛디디면 떨어져 죽을 그렇죠. 수 낭떠러지에서 있는 떨어 그런 공간에서 낙사라고 하나요? 그죠, 그런 그죠.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아, 곳이래요. 진짜요? 네, 그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약간 몸이 휘청휘청 할 정도로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어요. 약간 경계선, 삶의 경계선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 증류소 그 뭔가 투어해 주시는 분이 술을 위스키 주면서 조심하라고 얼마 전에 내 친구 여기서 떨어져 죽었다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위스키를 따라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그날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낭만적이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패널님들이 일하는 업장 소개 아까 해주셨는데 뭐 위스키 마시려면 뭐 바 어디가 좋아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비바라비다와 몰트바 배럴 소개를 했으니까 거기 말고 뭐 각자 한 두세 군데 정도씩 좀 추천해 준다면 몰트 위스키 그냥 마시는 아예 실명을 이 업소명을 딱 얘기해요. 업장을 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어차피 뭐 위스키 좀 가짓수도 좀 있고 뭔가 뭐 아니면 뭐 분위기가 좋다든지. 네. 이게 저는 솔직하게 뭐 저희 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위스키를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죠. 없는 게 있어야지 먹는데 이제 뭐 배럴은 물론 많으니까 배럴 가면 좋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꼭 뭐라 그러죠? 그냥 동네에 꼭 가짓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바텐더 분이 뭐 이 술의 뭐 역사나 뭐 이게 뭐 쉐리가 뭐 버번이 몇 이런 거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뭐 잔이유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위스키에 대한 자신의 추억, 기억 이런 감정이 있는 뭐 굳이 바텐더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이제 뭐 마스터든 사장님이든 직원이든 그런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직원이 있는 그런 바라면 동네 근처 어디를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나마 이제 요즘 가서 먹으면 뭐 청담 부주도 좀 괜찮은 느낌이었고요. 위스키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청담동에 있는 더 부주라는 네네네네. 바. 네.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지식도 많이 갖춘 바텐더들이 많아서 거기도 이제 꽤 좋았던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바텐더 분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위스키 관련된 걸로는 거의 1인자니까. 뭐 저는 가서 위스키를 잘 먹진 않지만 마티니. 마티니 네네. 마티니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마티니 먹었는데 뭐 부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불기님은요? 저는 그 어디죠? 경복궁 그쪽에 안국 쪽에 그쪽에 이제 내자동이 네네네. 거기에 코블러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위스키 라인업도 꽤 많고요. 그리고 거기 일단 대표님이 거기가- 일단 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이 거기는 지금 안 계시는데 근데 그 내자동 거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냥
운치가 있고 일단 그치. 한옥이 한옥을 네. 개조해서 만든. 그리고 그런 그 실내 그 공간을 이렇게 음. 디자인한 감각이 너무 좋고 조도도 너무 좋고 막 이래서 맞아. 딱 그냥 적절한 느낌. 그래서 음. 혼자 저는 바를 가면은 강남을 잘 안 가요. 제가 강북 쪽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내자동 많이 가고 아니면 뭐 최근에는 좀 뭐지 테일러 또 한옥이긴 한데 네네. 거기도 저쪽 테일러? 저 네네네. 어디죠? 성심여대 있는 쪽. 네, 성심여대 쪽인데 거기도 좋아요. 거기도 한옥인데 거기는 뭐 커버 차지처럼 얼마를 내면은 그 위스키를 할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위스키를 이제 뭐 내가 오늘 한 3-4잔 마신다 그러면 내고 저렴하게 마실 수도 있고 옆에 이제 시가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가도 별도 차지 없이 필 수 있고 내 거 가져가도 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 되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맞아요. 거기도 좋아요. 거기 사장님이 저희 주도이제 발견 열혈 청취자십니다. 테일러 사장님이. 네네네네. 아무 누군지 알죠. 아시겠지만 네네. 전 자주 갑니다. 사장님. 그렇군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바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서울이 아닌 곳에 바를 하나 추천드리자면 부산에 있는 모티라고 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저도 가보진 못했어요. 그냥 그 모티의 사장님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시면 저희 바를 가끔 들리셔서 뭐 인사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눈 적도 있고 한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좀 찾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고 뭐 굉장히 협소한 장소예요. 그리고 또 굉장히 외진 곳에 있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기가 좀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좀 찾기가 힘든 곳이긴 한데 뭔가 부산으로 이제 뭐 여행을 가시거나 뭔가 그쪽에 일이 있으실 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거기도 뭐 좋은 위스키들 많이 있고 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조그만한 그런 바에서 뭔가 그 대표님이 엄청 또 그죠. 말씀도 잘하시고 이래서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 하나만 더 말해도 될까요? 네네. 원래 이제 제가 이제 위스키에 좀 지식을 많이 넓혀주셨던 지금은 이제 그 압구정에 사이먼 바 네. 네네. 맞아. 위스키 지식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네네. 또 아마 이제 오너 바텐더 분들 중에서는 뭐 1세대다 뭐 1.5세대다 2세대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좀 거의 처음 시작하시는 쪽에 가까운 맞습니다. 그러니 원래는 들려보시고 싶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비바르비다 맞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신천에 오랫동안 하시다가 옮기신 거잖아요. 그 옮기시고 나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이제 비바라비다를 차리는 하나의 계기가 또 아, 그리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맞아요. 사이먼 바 워낙 사이먼 대표님도 워낙 까봐요. 안 간지 꽤 됐어요. 아무튼 뭐 한국에 그리고 또 뭐 서울에 아니면 뭐 지방에도 요즘 많이 생겼더라고요. 많은 좋은 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찾아보시고 좀 꼭 바에 가서 한번 위스키를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냥 동네에서 편하게 소주 먹고 맥주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조금 옷도 좀 차려입고 좀 해서 바에 가서 좀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좀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하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제 뭐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로 만약에 여행을 가면 증류소 투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삼티니님이랑 저랑 이제 스코틀랜드를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사실 그거는 그 주류 회사 쪽에서 약간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일정을 다 짠 대로 그냥 저희는 쫓아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 스코틀랜드 갔을 때 이제 보면은 그 동네마다 예를 들면 스페이사이드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그 동네 로컬 약간 뭐라 그러죠? 여행사 같은 조그만한 여행사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증류소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게 이렇게 바우처 같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뭐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요즘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증류소 뭐 비지터 센터 같은데 다 문 닫고 셧다운한 경우도 많은데 최근에 조금 그래도 조금씩 이제 개방하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조금 안정이 되면 꼭 한번은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제 아시는 분은 두 분이 이제 그 위스키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스코틀랜드로 가서 증류소 투어를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좋았겠죠. 뭐 그쵸.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더할 나위 없. 그렇죠. 뭐 어쨌건 굉장히 먼 거리라 솔직히 쉽진 않지만 뭐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뭐 국내에도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한번 가보시면 증류소 투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는 분이 결혼하고 나서 맥주를 좋아하셔가지고 체코로 예전에 배낭여행식으로 한 40일 갔다 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살이 쪄서. 살이 너무 그치요. 네, 위스키는 소세지에 좀- 맥주에 그죠. 막. 이거 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맥주 먹으니까 위스키는 아마 그럴 일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그리고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저희가 이제 한 50편 정도를 지금 업로드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뭐 기억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뭐 준비하거나 아니면 녹음하거나 이러면서. 저는 이제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녹화까지 하니까 카메라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첫 화 할 때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음. 이제 얼마 전에 마티니 편을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고 이름이 이제 삼틴이라고 줘놨으니까 네. 왠지 괜히 책임감이 많이 드는 화였기 때문에 하여튼 뭐 두 가지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위스키 개론. 위스키 개론. 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았고 하면서도 이제 정리가 착착착 되니까 그것도 좋았고 뭔가 항상 이제 이렇게 제가 역사나 이런 것들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알아보고 하면은 다 재밌는데 그 위스키 개론할 때 살짝 긴장했죠. 왜냐면은 대선배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브리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느낌. 근데 이게 방송에 타고 있고 내 목소리가 지금 인이어를 통해서 들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살짝 쫄았는데 그 쫀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하면 거 더 잘할 다시 수 있을 것 들어보면 같아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은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되게 생각나요. 그 사실 우리 지금은 뭔가 자료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첫 화 찍을 때는 대본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정말 프리하게 막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충의 어떤 개요 같은 것. 그 가닥만 잡아놓고 했는데 사실 제가 주도의 재발견 처음에 이제 하자고 얘기를 하고 뭐 했을 때 제가 그린 그림은 약간 그런 그림이긴 했어요. 대본 없이 뭔가 준비된 내용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술 얘기 아니면 술자리에서의 어떤 에피소드 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재밌게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쨌건 약간 그런 것들은 금방 좀 한계가 보일 테니 뭐 위스키 관련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위스키를 설명하고 막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긴 했는데 사실 그 첫 화가 되게 그냥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가끔씩 듣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서로 막 농담하고 웃고. 근데 오늘도 그런 거잖아요. 그쵸, 약간 우리끼리 그냥 얘기하듯이 하는 건데 재밌을 것 같아요. 다 계속 듣다 보면. 한 번씩 섞어서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럼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쭉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럼 이런 식으로 쭉 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뭐 아까도 뭐 유튜브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 저희가 막 그렇게 거창하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뭐 이런 것들을 할 거야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냥 그쵸. 지금처럼 해오던 것처럼 그냥 쭉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기는 할 건데 사실 좀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에 있는 증류소 방문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현장에서 녹음을 할 수 있으면 뭐 하면 좋고 음.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또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물론 해외 증류소를 같이 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힘드니까 국내에 있는 증류소를 한번 방문하면서 그런 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계속 미뤄졌잖아요. 네. 내년에 뭐 김창수 위스키나 아니면은 쓰리소사이어티나 이런 증류소 방문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좀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사실 유튜브도 욕심은 나는데 사실 너무 시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우리가 부분이라 공통된 시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또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계속 저희가 녹음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셋이서 스케줄을 맞춰서 이렇게 녹음 일정을 잡는 게 진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두 분이 또 같은 업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둘이 같이 같이 이제 휴무를 잡아야 잡을 되고 수가 이렇게. 없어서. 그죠.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새해 이제 복 뭐 많이 슬슬 받으세요.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뭐 마지막으로 한번 올해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올해 총평이요? 올해 이 주도의 재발견하면서 네네네. 어떠셨는지 뭐 소감 내년에 저요? 어떻게 각오나 어. 뭐 이런 거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시죠. 알겠습니다. 뭐 1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주도의 재발견이 있어서 어쩌면은 저는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되게 지루하고 나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렇게 이 녹음을 하면서 뭐 잔이유님이나 둘기님이나 또 잭과 만나면서 하나 이제 일상의 활력도 얻었고 또 저도 몰랐던 정보를 얻고 덕분에 이제 이걸 듣고 와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몰랐던 손님도 생기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서로 나누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올 한 해 다사다난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무리했고 내년에도 또 저희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길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 그냥 말을 여기까지 왜 이렇게 하고 잘하시는 끝내죠. 아니 이거 저만 이렇게 하면 말- 뭐가 돼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 아니. 갑자기 긴장되는데. 이하 동문입니다. 진짜 너무 이 젊은 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쵸. 둘기님. 저는 되게 일단은 좋아요. 왜냐면 그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업장에서 계속 뭔가 정보를 얻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어떻게 보면 디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또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뭔가 그런 식으로 발전이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간 빼서 이렇게 셋이서 만나서 아니면 뭐 잭프로까지 넷이 만나서 같이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그걸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데 그게 유튜브가 됐든 뭐 팟캐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하고 싶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히 잘 지내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건강하게 복된 새해 맞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제발게요. 시즌 2